중학교 친구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폭력의 종류, 그다음에 평화의 종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종류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실제 폭력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보다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방을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교과서는 58페이지부터 자, 시작하겠고요. 자, 우선 영상 하나부터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영화 하나는 바로 예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무한 거짓말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이어 관련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왔어? 저기 앉아. 좀 늦었네. 3시 아니었어? 아, 2자를 쓴다는 걸 3자를 썼나? 미안. 우리 언니가 섭섭해하겠다. 덕분에 우리 언니가 나중에 등장했잖아. 언니 얘기 그만. 그냥 언니들 얘기하는 거야. 너도 언니 있잖아. 너네 언니 어때? 우리 언니 그래. 엄마! 얘 짜장면 하나만 줘! 선지야, 선물은? 뭐 갖고 싶겠지? MP3. 아 미안 깜빡했다. 야, 장난이야, 장난. 내가 언제 선물 얘기했냐? 몸만 오면 된다고 했지. 그거 해주려고 했어. 지금은 그냥 땡겨서 하는 거잖아. 네 생일 때 정확히 해줄게. 고마워. 이거 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가자. 난 학원 때문에. 난 너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 나중에 내가 너 따 시켰다고 하면 안 돼? 자, 영상 잘 보았죠? 일단 나치그 배우들이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여준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조금 너무 어린애들 하기에는 너무 좀 잔인하죠. 친구 한 명을 두고 따돌림도 하고 그 친구가 혼자 짜장면을 먹는 모습에 되게 킥킥거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친구 김양기 친구의 감정에 이입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죠? 속상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자리 뜨고 싶고 정말 그 짜장면 먹을 때 그 느낌 얼마나 체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사자성어를 하나 배울 건데요. 이 폭력을 예방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로서 등장하는 게 여기 보이는 이 한자성어입니다. 이름하여 역지사지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바꿀 역자여서 여기 영어로 change라고 써 있는데요. 만약에 나였다면 그래서 관련된 그림으로 두루미와 여우가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입의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 친구는 입이 이렇게 부리처럼 길어서 요걸 못 먹는 거고 이 친구는 입이 좀 짧아서 이렇게 못 먹는구나 생각하는 거고 방금 보여준 영상에서 만약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렇게 혼자 밥을 먹고 그 모습을 촬영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등장하는 게 역지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유명한 어벤져스의 헐크가 나오죠. 헐크의 상징은 바로 화예요. 분노.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예전에 갈등을 할 때 배웠었던 뭐 비폭력 대화법이나 나 전달법은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감정부터 앞서기보다는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말하는 것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한다면 이 폭력에 대처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약간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폭력 예방 방법이고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폭력이라는 거, 특히 학교 폭력은 뭐 개인이 역지사지를 하고 감정 컨트롤을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사회에 필요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등장한 그 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폭이라고 하죠. 관련된 답으로서 등장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학교폭력을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위에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종종 여러 가지 영상 등을 통해서 혹은 이런 도덕 수업을 하는 것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한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학폭. 그 기본 명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자,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성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이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강당에서 관련된 활동 연극 같은 거 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등장한 단어로 뭐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이고요. 만약에 실제 우리가 당하게 되거나 혹은 목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건데요. 우선 내가 학교 폭력의 어떤 당사자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명확한 의사 표현식, 특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마, 하지 마.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 향기가 그냥 피하지만 너네 이러면 안 돼. 나 짜장면 안 먹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았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것들 잘못할 경우에 나에게 더 큰 보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변의 도움, 특히 반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누가 등장할까요? 네, 경찰이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도 전담 경찰관, 그래서 우리 해송 중에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해서 이제 127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학교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학교 폭력에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름하여 관간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격은 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 누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아니어도 도와주겠지라고 관련된 사진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그 어원으로서 관련된 단어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노비스 신드롬입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순 잘 봤죠? 자, 38명이라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왜? 괜히 나섰다가는 내가 혹시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방심이 영상 속의 여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어도 누가 도와주겠지. 괜히 나섰다 나도 같이 연루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관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신고라도 아니면 아까 보여준 주변 어른들한테 이야기라도 해준다면 정말 그거는 그 피해자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별 내용은 없고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선 예방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서 역지사지라고 해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 피해자라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에 대해서 안다면 폭력이 예방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 특히 분노를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개인적인 거 넘어서 사회 제도적으로 관련된 법이 있어요. 아까 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학교폭력에 대처한다면 당하거나 대처라는 거는 당사자이거나 5월 목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현하기,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방관자 효과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면 목격자가 신고라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페이지 57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는 예방과 대처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폭력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예방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네 글자가 보이죠? 이름하여 역지사지. 뜻 자체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봐야 돼요. 복습을 하자면 예전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하는 결과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반대로서 배우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분노, 화를 잘 컨트롤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보시면, 근데 사실 요거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본인만의 어떤 화학 컨트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운동하기, 뭐 자리 피하기, 글쓰기, 거울 보기, 웃기 등이 있고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끔 화가 나면 잠시 다른 것, 영상, 재미있는 영상을 본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화를 삭히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이렇게 분노 조절 능력 테스트가 있으니까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 제도적인 차원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토론회나 아니면 캠페인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학생회가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방은 요거고요.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처 방법의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싫으면 싫다 이렇게 하지 마서 불쾌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 하지마, 그런 행동 하지마,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때 주변 사람은 뭐 반 친구일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교사, 그 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경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그 번호, 여기에 신고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9번 없이 127. 그래서 여기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혜성 등 친구 중에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주변에 믿음직한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목격했을 때는 나서는 이때 꼭 개입을 하라기보다는 신고라도 하는 게 있어요. 신고라도 하면 좋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아까 방금 배운 방관자 효과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티 제노비스 이야기에 조율돼서 목격자가 많아도 책임감 분산 때문에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라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실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